흥미로운 또 질문을 했네. 저는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상에서 갑자기 문득 내 입안에 대변이 가득 차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트리거가 될 만한, 트리거는 이제 촉발 원인이죠. 될 만한 일도 없고, 그냥 걷다가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윽 하고 소리를 내거나 머리를 살짝 이렇게 흔들면 또 금방 그게 또 사라져 버려서 일상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원인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게 일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안에 변이 찬다 이거. 여기서 변은 좀 대변이겠죠. 똥 같은 거겠죠. 입안에 뭔가 이 변이 차는 거는 구강기 때 태어나서 젖을 떼기 전과 젖을 뗀 직후에 뭔가 괜찮은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일상에 별로 지장을 안 준다니까. 그런데 뭔가 불편한 경험을 한 거예요. 구강기 젖 먹는 아기가. 젖 먹는 아기는 입으로 이 세상을 경험을 하거든. 입으로. 그래서 입에 젖을 먹을 때 달콤한 생명수가 내 안에 가득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차가운 젖가슴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뭔가 온 정성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기분 준 젖가슴이 아니라 그냥 무심한 엄마가 젖만 이렇게 딱 내놓는 그런 젖가슴. 또는 젖가슴이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젖가슴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내가 먹기 싫은 무엇을 이유식이 내 안에 입으로 딱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는 유아기 때 불편한 경험을 했던 어떤 흔적이 요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 과거에 불편했던 내 안에 집어넣었던 그거 이제 좀 이거 좀 해소시켜줘라고 해서 이게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 유아가 감당 못해서 속으로 쑥 집어넣었던 나쁜 구강기 체험. 지금 이 질문을 한 아말가님은 뭔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거나 하면 사라진다니까 나름 다른 여건들은 튼실한 면이 꽤 있어서 그것에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되게 다행인 건데 어떤 부분적 어떤 소화되지 못한 불편감이 이렇게 구강기 때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소화시켜 주면은 좀 더 내가 릴렉스 하면서 삶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소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그게 여러 가지 양태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입안에 변이 있는 것 같은 환각 또는 환상 이런 이제 지각이 되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구강기에 불편한 경험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그 불편한 경험이 왜 대변으로 상징화되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대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음식 쓰레기, 음식 배설물 이거는 아무튼 되게 불편한 뭐잖아요. 입안에 있는 상황은 에이씨 이게 무슨 음식을 똥 같은 음식을 줘,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줘 그러잖아. 이게 사람 먹을 거야 이게? 정성이 가득 찬 맛있는 음식을 줘야지 무슨 이 쓰레기를 줘. 바로 그런 거라고. 정성이 안 느껴지는 그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던 적이 있다는 거지. 이게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 환상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짧은 환상에서 소리 한번 지르거나 이렇게 흔들면 없어진다니까 되게 비교적 어떤 그 기본 어떤 토대는 되게 이제 튼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것에 계속 시달리는 경우의 사람도 내가 좀 봤어요. 그분은 되게 수준 높은 학자인데 이게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크게 이제 사회 활동에 지장받은 적도 있다고. 아니 상담 장면에서 내가 이런 왔다면은 생후 첫 1년 또는 한 2년 뭐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숙제를 내줄 거야. 혹시
엄마 나 키우실 때 그때 뭔가 좀 불편한 경험하신 거 없으세요? 힘들었던 우리 집안에 어떤 엄마가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뭔가 이유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먹었어요? 어땠어요? 되게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 번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한번 제대로 물어가지고. 그 엄마의 그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자체가 치유의 중요한 순간이 돼요. 그 과정 자체가. 진중하게 여쭤보세요. 안말관님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엄마한테 진중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됐기 때문에 기존 상태에 뭔가 이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정신분석 배울 때 가장 큰 덕을 본 게 미국에 가가지고 그 정신분석가한테 매 시간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매 시간. 그런데 그 질문할 때 그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나를 위해서 답변을 해준 거야. 내 눈을 쳐다보면서 미스터 리 또는 미스터 하이창 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지금 이걸 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나를 위한 답변을 계속 들으니까 요 안에서 내가 기초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 안에서 뭐가 뚫리더라고. 내가 철학을 20년 할 때 질문하는 법을 익혔거든. 철학 선생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질문한 덕을 톡톡히 봐가지고 정신분석 그 대단히 유명한 그 존 게더라고 하는 분석가의 에너지를 그냥 흡수한 거야. 그냥 두 과목, 두 학기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정말 소중한 능력이다. 부리사님이 내담자가 꿈을 안 갖고 온다고 하는 그 말이 여운이 되게 짙네. 나는 꿈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은 예비상담 이후에 본상담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할 때 저분이 꿈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꿈을 꾸는 사람이고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거든. 꿈 분석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은 분이면 그러면 카우치 분석 받아보라.